달에 좀 넘어갔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이렇게 착하단 마음 아이들한테 나서야 어른들한테 예의가 바르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오늘 이렇게 법회에 8분이 못 오신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어요. 참 그런 걸 보면은 신앙심 참 깊고 아름답다 그런 걸 느꼈어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아침에 부부간에 딱 오셔서 향 피우시고 이렇게 오늘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옵니다. 수요일 날 오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그게 법회 보시는 마음이잖아요. 또 오늘 모두 급히 가야 되니까 어제 이렇게 오신다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아름답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학과 지금 4학년 다니는 학생이 짧게 자기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감각 감상을 이러면서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른들 말씀해 보면 소를 키워서 정자군다. 소를 키워서 정자군다. 소나무 조그마한 거 키워서 정자 만든다 하면 또 오늘 보면 아기새 이제 막 날라다니는 아기새가 재령이라고 하잖아요. 고개 재령을 넘어가는 것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힘들죠? 그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온갖 경계와 유혹에서 이겨내야 저 푸른 창공을 넘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고 이런 과정들을 다 이겨내고 이겨내야 나중에 교무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도 아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크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이런 경험들이 없이 크면은 상담할 때 너무 싱거워요. 그냥 선악으로만 가. 선악으로만. 예? 선악으로만. 그럼 듣는 사람도 별로 감흥이 안 오고 말하는 분도 별로 안 와.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큰 사람이 잘 크는 거예요. 자, 오늘입니다. 법문 내려가면 세 번째. 자, 과거로부터 깨달은 성자들은 말까죠? 네, 과거로부터 깨달은 성자들은 가장 먼저 밝힌 게 우주적인 입장. 우주를 밝히고 나서 인생관. 그래서 우리 성가도 있잖아요. 우주 인생윤으로 그 노래 있죠? 성가 뒤에 보면 190장 정도가 200장 정도 나와요. 우주 인생윤으로. 대종사님께서 표현했던 것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무무영무는 우주관이에요. 이 진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진리관, 우주관이고 다음에 나오는 이제 비비역비비가 이제 인생관이에요. 우리가 우주를 알자는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알자는 목적이 뭐냐고. 우리 인간 삶에 잘 활용하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공부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배워서 내 삶을 잘 유용하게 살자. 그러죠? 그러니까 먼저 뭘 알아야 돼? 이 우주관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뜻. 진리의 뜻. 그러니까 이 우주관이란 말은 진리관이란 말이에요. 진리관. 우주가 진리란 말이 똑같은 말입니까? 잘 안 들려요? 우주관, 진리관.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야 돼. 그런데 이 무무영무는 모든 성자들이 다 밝혔겠지만 이 부분을 가장 설명을 잘하는 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불교 오늘은 첫 번째는 유기용심을 했죠. 네? 변상부공론은 성립 청수성은 도가적으로 했죠. 오늘은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봐야 이 문제가 풀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연마 좀 해보고 오시라고 해서 집에서 자 무무영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죠? 자 해석 한번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내가 해석한 것하고 좀 맞는 것도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 공사님 왜 나타났습니까? 무무영무. 다른 것도 역시 없고 있는 것이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뭔 말입니까?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그죠? 그런 말씀 어디가 술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뭐예요 그게? 그게 부무형 오늘 올 4월 대학교 기절에 홍사님은 땡 깨달았어. 자, 내가 이 뜻을 알면 도를 안다고 그랬죠? 자, 빨리 말씀해 보세요. 자, 제가 인가해 드릴게. 자, 깨달으면 못 깨달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옛날 성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깨달았다, 도를 알았다. 그 말씀이요. 이 자리가 지금 시험 보는 자리예요. 시험 보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앉아 있어갖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뜻을 알면 도를 깨닫는다고 그랬죠. 대각교 기절이 뭐던 날이요? 대종사님 깨달음을 축하하는 날이요. 깨달음을. 그럼 대종사님 깨달음 축하하려고 깽가를 쳐야 될 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뭐냐? 근데 이걸 연말을 해야 대종사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우리가 원불교를 만난 은혜다 그 말씀이에요. 은혜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해석은 누구 해석이요? 제 해석이요. 제 해석. 그죠? 어떤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는 누가 알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대종사님이 아셔. 대종사님이 아셔. 그죠? 제가 오늘 여기서 설법을 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지옥에서 나를 잡아갈 것이고, 그렇죠? 진리에서 봤을 때 참 옳다 할 것이면 광양교단과 저에게 홍복이 내릴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홍복을 입을 것이냐 좀 생사를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이거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잘못해서. 조선조 불교에 가장 유명한 분이 경화선 사람분이에요. 경화선 사람. 네? 경화선 사람분한테 약주를 뭐라고 그래요? 술을 뭐라고 그래요? 곡주라고 해요. 그 신장신이 곡주라고 아니고 술을 하겠다고 해서 전 철퇴 맞아주고. 그리고 그 제자 만공 스님이 스승의 제삿날 제자들이 법문을 해주다 보니까 내가 살아선 전에 우리 스승님께 법당에 기와장이라도 팔아갖고 국주를 대접했어야 되는데 대접을 못 해드린 게 내가 오늘 제사를 맞이해서 한스럽다. 이 정도는 본 적이 되어야, 그렇죠? 도인이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무모. 그럼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알 때 어떤 성현이 무슨 법을 내는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것은 안 나와요. 에? 이 성현들이 법을 내놨을 때는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놔. 근데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놓는데 그냥 아무라도 아는 게 아니라 연마하고 노력하면 알아볼 수 있게 내놓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모를 것 같으면 내놓겠어요? 안 내놓겠어요? 또 너무 쉬울 것 같으면 사람들이 건너보니까 열심히 어느 정도 한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게 내놓은 게 법이에요. 응? 이게 이제 성인들의 가르치면.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이분법. 응?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고, 저, 장, 단, 미, 추, 선, 악, 시, 비, 유, 무. 알아듣겠죠? 전부 다 우리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상대적으로 살아. 상대적으로. 알아듣겠죠? 부자, 가난한 사람. 좋은 거, 나쁜 거. 예쁘다, 밉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좋다, 죽겠다. 전부 다 상대적인 말이지 홀로 존재하는 단어가 없어. 홀로 존재하는 게. 이게 또 아름다우면.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무 그랬어. 무. 또 무는 뭐가 있어야 나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빨리 가져야 돼. 그렇죠? 이 무라는 단어는
유라는 단어가 없으면 성립될 수가 없어. 야하고 이렇게 상대가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을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에서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인도에서 부처님이 살던 단어는 이 무라는 단어를 뭔 단어로 썼냐? 공이라고 썼어. 그래서 불교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 그래요. 공. 아시겠어요? 공자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 부처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비. 예수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원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은. 알아듣겠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겠냐 말하려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에 반대되는 거예요. 공에 반대되는 거. 네? 참지만 가득 찰만 비었으니까 만 가득 찰만 만 네? 이 말이요? 공의 반대는 맞으면 맞다 틀리면 자신 있게 말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한 10분, 20분 전에 반야심경을 그렇게 외워놓고도. 네? 그러니까 입으로 반야심경은 죽어라고 외우고 칠판에다 문제 내는 게 엉망하고 있네. 뭐라고 외웠어요? 하여튼 충북 법사님이 안 오셨으면 다행이지. 정말 충북 법사님 오셨으면 방해학교당 챙겨 주고 색과 공이란 말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요. 여기서 색이니까 아까 자가 말은 여자가 아니라고. 걱정이네. 색이란 말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알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색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있는 거요. 보인다고 하면 색, 있는 것이다 하면 유.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피장파장 똑같은 말씀이죠. 저 이해가 바로 오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단어를 무유로 썼어. 근데 부처님은 공색으로 썼어.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 안에 뉘앙스는 같다 다르다? 같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기독교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싸워. 근데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중국 사람들은 거기는 해서 그러니까 공을 무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질감이 없이 그냥 하나로 화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일본, 한국으로 오면서는 네 종교, 내 종교가 없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야. 그냥 우리 중국에서 썼던 무라는 말이구나. 그냥 무. 그러니까 중국으로 봉이 넘어오면서 무로 해석이 되는 거야. 무로.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사상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질감과 그런 것이 없어. 그냥 하나로 형성이 돼야. 이해가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지금 유무야 유무. 이것이 공색이요. 공색. 이렇게 받아들이면 가장 좋아. 그러면 여기 놈을 무무형 무무를 이렇게 다시 해보면 뭐라고 말이 될까요? 유유? 역? 유유요.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를 생각을 할 줄 알면 굉장히 큰 기가 높은 사람이야. 이걸 생각할 줄 알면. 이런 것들이 전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네가 연마에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도 한번 그 설명했죠. 공자님께서 논어에 나는 나에게 배우러 온 사람에게 가르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랬어. 나에게 배우러 온 제자들은 누구나 가르쳐. 근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 첫 번째, 속수 이상 애물. 배우러 올 때는 최소한 A.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이라도 내고 스승님 이렇게 A 예? 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고 A요. 그러니까 기본 A를 갖추고. 두 번째, 책상이 다리가 몇 개 있어요? 책상이 4개 있죠. 모서리가 4개 있죠.
한 모서리를 설명하면 나머지 세 모서리는 스스로 연마해서 아는 사람이야 가르치지.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은 내가 가르쳐봤자 필요 없다 그 말이요.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내가 연마를 해라 그 말이에요. 연마. 그래서 불교의 그 선사들의 화두책에 보면 선문증론하는 그런 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마루에 앉아 있는데 마루가 있으면 마당이 있죠. 마당 끝에 담장 있죠. 담장 밖에 솥불만 두 개가 보여. 요 끝에 보면 솥불만. 솥불만 보면 뭔지를 알아? 소가 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알아듣겠어요? 네. 솥불만 보면 그런 게 응용의 형사만 척 보면 압니다. 그래서 촉이 박다 그러잖아요. 촉이 박다. 촉이 박다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지혜롭다. 그러니까 촉이 밝아야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전부 다 연관이 된 거예요. 연관이. 자, 그러니까 이 이분법이 잘 봐야 돼요. 이런 원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아까 가득 찬만이 나왔으니까 가득 찬만부터 이야기해요. 이 만자에다가 하나만 붙이면 최고로 좋은 단어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만자에다가 한 장만 붙이면 좋은 단어. 네? 만족. 아까 틀리셨더만요. 만족. 이게 만족이요. 만족한다. 그러죠? 이게 가득 찬 만자, 차오를 만자 그 말이요. 에? 가득 찼다, 차오른다. 그게 만자요. 근데 우리가 만족해라 할 때 만족할 때 족자를 썼어. 발족자. 이거 오늘 본문하고 연관되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만족해라 할 때 왜 발족자를 썼을까요? 위에는 가득 찬 만이니까 이해가잖아요. 가득 차고 차올랐으니까 이해가는데 족자를 썼어. 족자가 뭔 말이에요? 팔이요, 발족자. 네? 그냥 만족해라고만 들었지 어떤 게 만족인지 몰라. 자, 만족하는데 자, 발이 여기가 발이잖아요. 발목.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발목까지만 차면 만족이라고 말이에요. 네? 가슴까지 차고 목까지 차야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깨끗이 목까지 차도 저도 한땀한땀 하잖아요. 알아듣겠어요? 발목까지만 차면 만족하고 살아라. 이게 만족이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만족 그러고 살았어요? 참다 진짜.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발 여기까지만 차면 만족을 하고. 네? 우리는 만족하니까 요만큼 차야 만족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만큼만 차면 감사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말이 있어. 한화학에서 한원을 하면 그것이 발은 뭐 풍한 지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차한자 두한지족. 한원에 하면은 두한 수한 머리 족 머리는 차갑게 하고 족열 발은 따뜻하게. 발은 따뜻하게 하라.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뜨겁게 하라. 두한 족열. 네? 이 말이요. 이게 가장 건강한 사람이요. 발. 그러니까 우리가 조교 있잖아. 발만 놓으면은 나중에 다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그 원리요. 근데 똑같은 원리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 그러니까 발목만큼만 내가 원하는 것이 발목만큼만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살으라고 말이요.
이제 오늘 알았죠? 네. 얼마만큼 가져야 만족을 하는가? 너희들 만족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아들이 엄마한테 왔을 때 내가 엄마한테 용돈이 필요하다고 10만 원을 타야겠다라고 왔죠? 그러면 얼마만 만족해야 돼? 10,000원. 알았어요? 10,000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술 안 먹고 와야겠다? 하면은 남편이 얼마만큼 먹어도 돼? 한 5병은 먹고 와도 잘 살아야 돼. 그게 만족이요. 오늘 법회만 나와봐요. 우리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알아듣겠어요? 그게 만족이요. 그 성년들이 만족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가자고요. 있고 또한 있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란 말은 우리 눈에 잘 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없는 걸 본 적 있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없는 걸 본 적 있는 사람. 없는 거 보는 사람. 네? 느꼈지. 없는 거는 보가. 근데 없는 걸 본 사람이 있어요? 자, 유인교무가 없네? 지금 유인교무 여기 없죠? 그죠? 이때 없다고 하죠? 그럼 유인교무가 여기에 있었단 말이잖아요. 있었는데 없다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인무란 말은 조금 전에는 유인교무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없단 말이요. 어째요? 이해가 가요? 네. 그러지 유인교무 없으면 이건 절대무요. 절대무는 아무도 몰라. 그냥 이론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전에 절대적인 무라는 것은. 그러나 이 현상의 무는 방금 전까지 있었는데 없으니까 유인교무가 없다고 그러지. 유인교무가 원래 유인교무라는 사람이 없으면 유인교무 없다고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박영자 없다고 안 했잖아요. 박영자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박영자는 없으니까 그게 유인교무 없다고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있었을 때 없는 거지 절대 없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없다란 말은 아이가 뭐 달라고 그래 엄마한테.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없어 그래요. 없어란 말은 왜 없다 그래요? 자 아이가 엄마 밥 더 줘 그래요. 그때 엄마가 없다고 그랬어. 그 없단 말은 뭔 말이에요? 네? 밥에는 거 싶다. 이런 거. 크게 말해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엄마가 아이를 지극히 사랑해. 이 아이가 더 먹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안 주지. 어떤 엄마가 있는데 더 주지 안 주겠어.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저 아이가. 네? 그러니까 없다고요. 엄마 더 줘. 없단 게 있을 때 진짜 없단 말이요. 가를 쓴다고 말이요. 그래서는 말. 근데 모르는 사람은 없다겠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말에 속지 말으라고. 말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대화 속에 담긴 뜻을 보라고. 대화 속에 담긴 뜻. 여기서 없다고 한 뜻이 뭐냐고. 없다고 한 뜻이 진짜 없는 거냐고. 네? 진짜 없는 거냐고. 그러면 이제 힌트가 좀 와요? 네? 그러니까 없다란 말은 우리 눈에는 뭐만 보여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것만 보인다니까. 있는 것만. 우리 눈에 있는 것만 보이지 없는 건 안 보인다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있는 것 뭐가 보여요? 거울 보고 내 얼굴. 예? 백화점 가면 기금숙 단지. 알아듣겠죠? 저건 영원히 있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부 다 사다 왔다 갔다 놔 집에. 농안에다 깊이 넣어서. 그럼 한 번씩 꺼내보잖아. 아이고 예쁘다. 흐뭇해하잖아. 그러죠?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평화교육 똑같아. 처음에는 조금 욕심 붙인 것이
나중에 이제 그 욕심이었죠. 거기에 딱 붙어갖고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럼 괴로워한다고 하잖아. 괴로워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고야. 그게 고. 그게 고. 그러니까 고를 벗어내려고 종교가 나왔죠. 깨달음을 얻으라고 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봤을 때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대종사님 보니까 있는 거에 집착하더라 그 말이에요. 있는 거에 집착하더라. 에? 있는 거에 집착하더라. 아까 그 여자가 한 번만 두 번 보니까 좋잖아요. 집착했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어. 그래고 결혼했어.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나를 속였어. 그러니까 좀 제발 좀 떨어져야 되는데 이제 떨어져 안 떨어져? 내 거 있는 거 다 뺄먹을까 할 거지. 안 떨어져. 또 안 떨어진다고 또 짜증내. 아까는 나한테 안 붙었다고 짜증내다가 이제는 또 안 떨어진다고 짜증내.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착이에요. 착이. 내가 좋은 것은 나한테 안 와서 괴롭고 싫은 것은 나한테 안 떨어져서 괴롭고. 알아듣겠어요? 야는 지금 이제 아직 앞대가리밖에 몰랐어. 앞대가리 지금 좋은 것이 내 마음대로 안 와서 그러거든? 이제 지가 싫어하는 여자가 저 좋아해봐. 이제 교당에 나가봐, 부경으로. 그럼 청년이 또 이제 저 좋아요. 저는 참 A 여자 좋아하는데 B 여자가 맨날 전화 와. 아, 짜증나. 전화 받는 것이 죽겠네. 열받아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이제 또 전화 와, 나한테. 교문 못 죽겠네. 알아듣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이 짓 하지 말라 이 말이 이게. 기가 막히게 멋있는 말씀 아니요? 네? 이거요. 쉽게 말하면 자,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보게요. 자, 반야심경에 색, 불, 이, 공, 불, 이, 색, 즉, 시공, 공즉, 시생. 이렇게 있다고 배우자. 마음 바쁘니까 막다. 그러면 반야심경이 260자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불교의 사상을 집대성을 하고 했는데 뭐대로 16자를 써서 8자만 쓰면 되지. 4자만 써도 되고. 그러겠죠? 그 압축하는 글자 속에 뭐대로 이렇게 속해서 똑같은 말 같은데 그럼 사람들은 똑같다 그래 이게. 봐봐요. 다르리 자예요. 다르리 자.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예? 색이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색이 우주 삼라만상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지금 우리 평화가 좋아하는 그 여자가 색이요 공이요? 색이죠? 색 예쁘죠? 예쁘죠? 근데 한 30년 후에 어떻게 돼요? 30년 후에 어떻게 돼? 어? 늙었지? 자, 그러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에?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이 말은 자, 잘 들어야 돼요. 대종사님께서 일원삼 서문에 유상으로 보면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단 말이에요. 자, 대종사님은 지금 반야심경의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색이 공이 된다. 공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자, 생각해요. 오늘 아가씨가 늙어요. 언제 늙어요? 30년 후에 늙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젊었을 때 탱탱하게 추장이같이 이뻤어요? 안 이뻤어요? 이뻤죠? 근데 어느 날 거울 보니까 내가 쭈글쭈글 주름도 생겼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는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시간. 예? 그러니까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시간적이에요. 시간. 예? 시간이 흘렀단 말이에요. 시간이.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는 색이 바로 공이요. 색 이것은 공이요. 색 이것은 공. 그러니까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색이 공이란 말은 이제 여기는 사람으로 이제 설명해 우리가 사람한테 나오면 안 되니까 여기에 자전거가 한 대가 있다고 생각하든가 시계가 궤동시계가 있다든가 생각해봐요. 그럼 자전거로 가요? 시계로 가요? 뭘로 가요? 원하는 걸로 해드릴게. 자전거요. 자전거? 그래 자전거로 가요. 자, 자전거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 자전거 완제품이죠. 그러면 자전거가 공장에서 이벤트 하나를 계속 연결돼 갖고 마지막에 완성품이 자전거였죠.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그 공장 안에서 이루어졌죠. 그 공간 안에서 처음에 뭐였어요? 공이었죠. 공이었는데 처음에 핸들이 하나가 지나가, 타이어가 하나 지나가, 페달이 하나 지나가, 카바가 하나가 지나가, 띵동띵동이 지나가. 그래갖고 2년 따라서 그 자리에서 만들어져 갖고 자전거가 생겼죠. 그죠? 자, 여기 자전거가 있어.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홍사님이 열받아서 망치 갖고 때렸어. 망치로 때리니까 타이어는 저로 퉁 튀기고 핸들은 이쪽으로 튀기고, 그죠? 못은 이렇게 부서지고 했어.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자전거라고 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2년 따라서 흩어졌죠. 바로 공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색축 시공 이 자리에서 바로 공이 되어버렸어. 방금 전까지 이 앞에 있잖아. 예쁜 토끼가 있었어. 그죠? 근데 호랑이가 삼켰어. 이 토끼 어디 갔어? 없어졌죠. 바로 색이 뭐가 됐어요 지금? 공이 됐죠.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공간적.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나 우주를 이야기할 때는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해라. 그런 말 너무 많이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디 속에서 살아? 시공 속에서 살고 있어. 우리는 시공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 삶 속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두 가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가까운 산이라고 쳐봐요. 가까운 산이 어디예요? 서산. 네? 서산. 그래요. 서산에 가면은 거기서 지금 나오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 머무르는 것도 있고 죽는 것도 있고 가는 데를 그냥 섞여갖고 그냥 서산이라고 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어떤 것은 공에서 상으로 가는 과정이고 어떤 것은 지금 색에서 공으로 가는 과정이고 어째요?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안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본 게